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의 순위를 매긴다면 그것은 공기일 것입니다. 아마 과거 한국의 서울 한가운데에서도 무수히 쏟아지는 별을 본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우리 옆 그 나라의 민폐로운 행동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공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공기는 옆 나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에는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물질의 품질이 세계에서 으뜸인 나라라고 합니다. 바로 청정수 보유국이라는 것인데요. 유엔에서 발표한 국가별 수질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 8위 수준의 청정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수도협회에서는 정수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전 세계의 물맛을 비교하는 대회인 세계물맛대회에서 7등의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한국 수돗물 평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후에 받은 결과물이라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가 인정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90개의 수돗물 품질 관리를 받으며 미국이 89개, 일본은 51개의 품질 검사를 거치는데 한국은 무려 250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수행한 후 나온 결과가 이 정도 수준이기에 다른 나라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질검사 항목만을 거친다면 한국의 수돗물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이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의 길이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전국의 모든 수도관을 연결하면 길이만 21만 7,150km인데 이는 서울과 부산을 무려 274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국의 물은 매우 싼 편에 속하는데요. 전국 평균 수도요금이 T당 약 750원 정도인데 이는 먹는 샘물 1톤의 가격의 3,000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 한 명 평균 하루 물사용량이 295리터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약 170원 정도의 물세를 내고 있는 것이며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의 런던은 420원, 프랑스의 파리는 457원, 미국 뉴욕은 한국의 약 10배에 달하는 1,617원의 수돗물 값을 낼 정도이니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한 물을 싸고 폭넓게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인지 짐작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처럼 한국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물 관리를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학교에 방문해 한국인들이 마시는 물과 전국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에 놀랐다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어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나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곳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갔어. 내가 함께 머문 친구들은 총 3명이었는데 우리는 한 집에서 문제없이 잘 지냈다. 한국 집에 처음 왔을 때 인터폰은 뭐고 도어락은 또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아직도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집이 이곳 프랑스의 집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놀랍기만 한 것 같아. 마치 한국인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프랑스의 부자처럼 다양한 환경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 내가 살던 프랑스에서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그냥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으로 문을 열어주지만 웬만한 한국인들은 모두가 인터폰과 도어락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 하지만 내가 정말 충격받은 것은 나와 함께 거주하던 동남아시아 친구의 행동이었어. 점심 식사로 우리는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그만 수돗물로 라면을 끓이고 있지 뭐야. 물을 끓여 마시니 세균에 노출될 위험은 적겠지만 어쨌든 석회가 물에 남아있을 텐데 요로결석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고 나는 물었어. 하지만 내 한국인 친구는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 한국 물은 엄청 깨끗해서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나는 친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가족 모두가 평택 쪽에서 살고 있는 내 친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라면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 하루는 이 친구의 가족이 있는 평택에 초대받아 서울에서 우리는 함께 평택에 갔는데 집에 가기 전 학교에 들려 동생을 데려가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우리는 한국 학교와 프랑스 명문 학교에도 없는 넓은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축구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곳에 앉아 기다리던 나는 한국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간 곳에서 충격을 받았지. 한국 학교에는 이와 같은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생수를 여기에 설치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가 생각을 하며 놀라 했는데
내 친구가 이번에도 저건 수돗물이고 한국은 수돗물을 마셔도 돼 라고 이야기해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어. 프랑스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가는 아무리 젊은 학생들이어도 금방 몸속에서 돌이 생성되어 몹시 고생하거든. 그래서 물을 꼭 사 먹어야 한다고 교육하는데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한 수도꼭지는 위로 올라가 있어서 아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지.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대부분의 학교에 저런 식수대가 있고 한국 학교 안에는 더 깨끗한 정수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한국 매점과도 비슷한 바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바가 학교 안에 있으면 이미 잘 사는 명문 학교고 대부분 작은 기계가 500ml 기준의 물을 유로씩이나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물도 집에서 싸오고는 해.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정말 프랑스와 비교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글은 이만 줄이도록 할게. 다들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짜 선진국의 편리함과 발전된 환경에 놀랄 준비를 해야 나처럼 당황하지 않을 거야. 모든 선진화되어 있는 환경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국 생활이 자연스러울 테니 너희들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한국을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안 그러면 나처럼 심한 충격을 받을 테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수돗물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깨끗하고 잘 공급된다는 소식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경쟁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편리함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우리도 모르게 매일같이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발전했기에 이러한 생활에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좀비 드라마를 보는데 그곳의 학교 규모가 우리 학교의 5배 정도 되어 보였어.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도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국에 있는 최고의 규모 학교에서 저런 드라마를 찍는구나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평범한 학교였고 많은 학교들이 유럽의 학교와 비교하면 규모 자체와 시설이 너무나도 앞서가 있다. 한국 학교에 다녀본 내 미국인 친구들이 매일 같이 급식 사진을 보내주는데 무슨 매일 같이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하는 것 마냥 급식판에 꽉 차 있는 다양한 음식 사진들을 보내주었어. 나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진다. 재밌는 건 그걸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한국 학생이었으면 방학을 준다는 말을 거절하고 학교에 나가고 싶을 거야. 한국의 물은 정말 깨끗해. 나는 일평생 석회수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기에 이 생활이 익숙했는데 한국에 도착한 후 샤워를 하는 순간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스위스도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는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깨끗한 게 한국물이었고 샤워 후 머리에서 느껴지는 윤기는 정말 대단했다. 유럽은 대부분 석회수가 있어서 수돗물을 관리하기가 힘들어. 물론 북유럽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남쪽 지방,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석회수가 많아서 여행 내내 머리가 정돈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도대체 G7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생활의 질 자체가 한국보다 뒤처지는 나라들이 많은데 조만간 G7도 바뀔 것 같아. 수돗물로 라면을 끓일 수 있다니. 이건 마치 우리에게 매일 아침 수돗물로 물을 마시고 스프를 끓이며 심지어 커피까지 수돗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여기서는 절대로 못해. 석회수 때문에 커피 필터가 1년도 못 쓰고 막혀버릴 거다. 석회수를 걸러주는 정수기 회사가 파리에 들어왔는데 필터 비용이 더 나가서 회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글을 신문에서 봤어. 국가적으로 석회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할머니도 석회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몸에 축적된 돌들로 인해 다리에 피가 안 통해 하시며 힘들어 하셔서 내가 마사지를 해준 적이 정말 많아. 아마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이니 우리 생에는 석회수 없는 유럽은 보기 힘들 거다. 한국에 일자리가 많이 있을까? 이 글을 읽으니 진지하게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진다. 나도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건 공기와 물인데 한국은 옆 나라를 제외하면 공기와 물 모두가 완벽해. 게다가 시민의식이 대단해서 웬만한 선진국들보다도 안전하다고 한다. 나는 제발 내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도둑들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 달 동안 스마트폰 도난 때문에 3번을 바꿨다면 믿을 수 있겠니? 그건 너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대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길을 걸을 수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저런 식수대를 설치하고 물을 낭비한다면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 학교는 사립학교 아닐까? 평범한 국립학교도 국가에서 저런 식수대를 지원해주는 것 같아. 물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저곳에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적시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한국인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엄청난 양의 식사들은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갈 거야. 한국 자체가 부자 국가이며 최대한 기본적인 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인들이 멋있다고 봐야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